뮤지컬투쇼 11월 1일 화요일 11월의 첫째 날입니다. 벌써 두 달밖에 안 났습니다. 전국적으로 날씨가 화창한 가운데 11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좀 전에 앞서 녹음을 했어요. 뮤지컬 배우들 유진상 씨, 민영 씨, 김범례 씨 후끈한 무대가 달라 올랐고요. 이거 나갔다가 와서 이제 쉬었다가 다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오프닝에 막 굉장히 힘들을 치던 군인이 지금은 조용해졌네요. 뭐가 이렇게 주눅이 들었는지 그냥 그대로 하세요. 원래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초반에 너무 세게 해서 함성! 아까 이상한 분이 한 분 오셨습니다. 자, 오늘도 3, 4부에서는 빅스타 스페셜 김하늘 씨가 나오십니다. 여러분들 녹음을 쭉 이어서 듣고 있는 지금의 방송객들은 굉장히 오늘 진짜 장땡을 잡은 것 같습니다. 원래 기존 코너가 쌀맛나는 오디션인데 네. 유현상 씨, 허책 씨, 현상 형님 죄송합니다. 오늘 나오지 마세요. 지금 유준상 씨, 민영기 씨, 김범례 씨 만났죠. 또 김하늘 씨를 만나잖아요. 정말 오늘 정말 운들이 좋으신 분들 같습니다. 김하늘 씨가 꼭 오늘 뵙게 시간이 안 돼서 바쁘신 분이라 미안하게 유현상 씨, 허책 씨에게 미안하지만 기존 코너를 쉽니다. 유현상 씨가 오늘 맨날 파마를 하는데 파마를 미용실 다녀오는데 오늘 안 가도 되겠네요. 자, 오프닝 멘트가 너무 길었네요. 첫 곡 맞추기 이벤트 오늘도 합니다. 첫 곡이 나가는 동안 곡명과 가수를 맞춰주시고요. 정답 보내주시고 오답도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샤벨 077 김문철 합쳐가지고 저 틀어봐요. 자, 노래. 힌트는 형입니다. 형. 마돈나의 노래였네요. 뒤에다 근데 다른 샘플링은 했네요. 네. 원래 이 노래가 이 노래가 뭐죠? 아바 노래. 아바 노래. 말- 헝업이라는 노래. 헝업. 말춤 나오던 그 노래 아니에요, 그게? 네, 맞아요. 4167님, 제가 형이라고 힌트를 드렸죠? 헝업입니다, 헝업. 마돈나의 헝업이라는 노래가 정답이었고요. 헝업다! 오답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5249님, 이미자가 부릅니다. 하트브레이커. 5534님, 재밌네요. 노사연 임성의 나란 놈은 답은 너다. 5001번님, 남진이 부릅니다. 내꺼 하자. 형이라 그랬더니 4167님, 원빈이 부릅니다. 우리 형. 은지양이 피처링했고요. 정장 입은 이재익이 부릅니다. 방송심의위원회 가는 길. 2634님 직구준 대답을 해주셨네요. 이런 거는 올려주지 마세요. 그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이재익 PD가. 올해 들어서 한 번도 안 갔어요? 진짜요? 올해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렇게 그냥 연말에 보내면 안 되지. 이재익 PD 진짜 한 번도 안 갔어요? 와. 네, 한 5일 안에 시원하게 보내드릴게요. 네, 시원하게. 이게 심의위원회구나. 라는 걸 한번 느끼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 요즘 정장 이벤트 하는데 그거 하나 받아갖고 입고 한번 가봐. 올 초에 한번 갔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올 초에 가고 지금까지 안 갔으면 한 번쯤 갈 때가 됐습니다. 시원하게 아주 센 걸로 하나. 그래요. 지금 뭐라고 써진 줄 알아요? 죄송해요. 내년에 갑시다. 그래요. 아니면 이렇게 또 우리 심의위원회 여러분들도 지금 한 만나 뵙고 그랬는데 저희 방송 좋아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팬이시더라고요. 근데 또 그분들 직업이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우리가 잘못하는 것들은 또 이렇게 꼬집어 내줘야 우리도 자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들 잘 계시라고 생각하고 좀 많이 봐주세요. 네, 한번 보낼게요. 이재익 PD요. 저희 심의위원 청취율 1위입니다. 자, 오늘 앞서 말씀드렸듯이 3, 4부에서 탑 배우 이 김하늘 씨가 오십니다. 김하늘 씨한테 궁금한 점 여기서 봤어요. 내가 아는 목격담. 저는 이런 뭐 사람을 알아요. 뭐 이렇게 뭐 관계된 것들 있잖아요. 김하늘 삼행시도 좋고 사행시 안 되는구나. 많이 보내주십시오. 김하늘의 연결된 것들. 하면 됩니다. 자, 샤벨 077 김문철 합쳐가지고 자, 질문이 채택되신 분들은 몇 분 뽑아서 김하늘 씨가 주연한 영화 너는 펫의 예매권을 드린답니다. 이게 장근석 씨랑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장근석 씨가 이제 펫으로 나오는 거죠. 이것도 일본 가면 난리 나겠네요. 그렇죠. 장근석 씨 얼마 전에 그 오사카에 제가 이제 뮤지컬 내일도 뭐 이렇게 가게 되는데 장근석 씨 사진이 그냥 여기저기 쫙쫙 걸려 있고. 예술이에요. 한류가 장근석뿐이 아니고 정말 예술입니다. 정말 이 대한민국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요즘 참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도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말이 안 통해서 이거 얼굴로 먹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떠들어야 되는데 우리 말을 또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한류 열풍 우리가 가면 끝날 텐데. 자주 뭐 겉단식이고요. 저는 아주머니 팬 몇 분 생겼어요. 좀 전에 그 아는 동생 김명규라고 아는 동생인데 이제 군부대에 일하는 친구인데 연락이 왔어요. 좀 말 좀 해달라고. 논산훈련소가 60주년이 됐답니다. 예, 벌써 60년 동안 훈련병들을 길러내고 있는데 고생하시는 그 논산에 계신 국군 장병 여러분께 박수 한번 주십시오. 60주년 신경을 축하드리고요. 자, 광고 듣고 와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빅스타 뮤지컬투쇼 훈련병들 1부는요. 박수 치는데 제대한 병장들입니다. 박수 칠만 하죠. 쌤통이다 이러면서.
컬투쇼 드림 캠페인. 네, 컬투쇼에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드립니다. 많이 접수하세요. 이루어집니다. 네, 매주 3분을 뽑아서요. 소개된 사연 중에 3분을 뽑아서 현실로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립니다. 이영미 씨의 소원 사연입니다. 결혼 8년차 새 아이의 엄마예요. 얼마 전에 둘째가 엄마 나 매실 챙겨. 하길래 챙겨주고 저는 셋째한테 우유를 먹이고 있었는데 근데 엄마 뽀로로도 매실차 먹고 싶대. 아들이 노트북 키보드에 매실차를 붓고 있더라고요. 와, 그 뽀로로 컴퓨터 그거 말하는 거구나. 아니구나. 화면에선 뽀로로가 이상한 소리를 내며 죽어가고 있었어요. 수리기사님한테 달려갔더니 이미 노트북이 운명했다며 그냥 가시래요. 중고 노트북이 소원이에요. PD님 것도 그냥 괜찮아요. 쓰던 거 그냥 주세요. 우리 아들의 소원, 뽀로로가 나오는 노트북을 살려주세요. 윤찬근 씨입니다. 낚시를 갔는데 친구가 지갑을 두고 왔다면서. 이름이 찬근이네요. 찬근아, 나 돈 좀 빌려줘. 엄마, 만 원만 속으로 생각했어요. 너무 적은 돈은 나중에 받을 때 말하기가 좀 그러니까 빌려주지 말아야겠다. 나 5만 원밖에 없는데. 잘됐다. 그럼 그거 다 빌려줘. 제 예상을 빗나갔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는데 친구가 돈을 갚아야 하나 생각을 안 하길래 고민하다 말을 했어요. 야, 5만 원 돌려줘. 줬잖아. 완전 당당하게 말하는데 어이가 없어요. 전 안 받았거든요. 정말 안 받았는데 자꾸만 줬다고 해요. 너무 억울해서 잠도 안 와요. 형님들 돈 좀 받아주세요. 두 분이라면 할 수 있어요. 그러시는데. 예. 야, 이제는 하다 떼인돈을 받아달래네. 이 창근이 친구 5만 원 돌려주세요. 이거 왜 안 돌려줍니까? 예. 원래 꼭 한 사람은 몰라도 이 받을 사람은 기억을 해요. 돌려주십시오. 돌려주세요. 예, 그리고 저한테 돈 꿔가신 분들 좀 많이 갚아주십시오. 저는 말도 하기 싫습니다. 몇 명인지를 모르겠네. 자, 조문혜 씨. 얼마 전부터 엄마 말수가 점점 줄어들더니 우울증이래요. TV에서 보니까 돌고래를 키우면 우울증이 좋다는데 집에서 돌고래 어떻게 하냐 이거. 동네 수영장 가서 길러야 되나 어떻게 되나. 집이 작아서 돌고래 대신 강아지를 데리고 왔어요.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 때마다 엄마의 기분을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강아지 이름을 돌고래로 지으세요. 근데 엄마가 심하게 예뻐해서 육포에 치즈에 몸에 좋은 간식을 막 먹였더니 태어난 지 5개월밖에 안 된 애가 몸무게가 20kg이 넘었어요. 처음 샀던 계집에 머리가 들어가면 엉덩이가 밖으로 나오고 엉덩이가 먼저 들어가면 머리가 밖으로 나오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엄마는 다시 우울해지셨어요. 곧 겨울이 될 텐데 마당에서 자는 은총이 엉덩이에 동상이 걸릴까봐 걱정이에요. 큰 계집 좀 지어주세요. 참 개집에 떼인 돈 뭘 달라 그러고 컴퓨터 노트북 살려달라 그러고. 임경란 씨, 저는 나이 많은 아줌마예요. 축하드립니다. 5개월 전에 식당 개업을 했는데 아직 부족한 게 많아요. 남편이 실직하고 부부 백수로 지내다가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작은 음식점을 차리게 됐어요. 근데 아직 처음이라 매월 적자가 나고 손님이 나가면 맛이 없네요. 이런 적도 있어요. 아유, 힘들죠. 짜증나죠. 매일 듣는 컬트쇼에서 응원을 해주시면 힘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숟가락 젓가락이 자꾸 사라져요. 모두 새 물건이라 손님들이 그냥 가져가나 봐요. 절대 못 가져가게 컬트쇼에서 숟가락 젓가락에 100개씩 사인해서 보내주세요. 장사 대박 나는 게 소원이에요 해주셨는데, 이게 숟가락 젓가락에 사인을 어떻게 합니까? 젓가락에 사인을 어떻게 해요? 숟가락에다가? 그냥 뭐 공장에서 새겨서 주든가 아니면은 뭐 그냥 그 유성 사인펜으로 해서 주죠. 그걸로 퍼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검토해 보겠다는데 이건 좀 애매하고, 차라리 우리 이름 들어간 화분을 하나 보내주세요. 그러면 계속 두고 쓸 수 있잖아. 컬투가 보내줬다고 하면. 이재 PD, 이거 좀 보내주시죠. 검토해 보겠다. 좀 보내주시죠. 시원하게 하면 가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소원이 현실이 되는 컬처 드림 캠페인은 디저트 카페 망고식스와 함께합니다. 사연 보내고 소원 이루세요. 여기 글 썼는데 박수 치는 당신들은 뭐냐요? 왜 그러세요? 이 군중심리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PD한테 이렇게 되게 윽박 지르는 방송은 저희밖에 없을 거예요. 이 PD가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그 갔다 오는 거는 정말 저희가 정말 미안하죠. 농담 삼아 하는 얘기지만 조심해야죠. 굳이 탈출 윽박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3일 동안 악몽을 꾼대요. 갔다 오면. 자, 모시는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최루시아 씨.
최루시아 이름이 최루시아. 예절 교육 가르쳐 주신 친구 어머님. 조회수는 13건. 추천수는 빵건입니다. 중3 때 저희 반에 대갈 장군이라고 불리는 친구가 있었어요. 어디나 있죠. 오늘도 한 분 오셨고요. 참고로 여중입니다. 그러면 큰일이다 이거. 그러면 대갈 여장군이라고 불러야지. 이건 좀 큰일이다. 여자 목소리 읽어야 되겠네. 여중 나오셨으니까 루시아 씨. 중3 때 저희 반에 대갈 여장군이라 불리는 대갈 장군이라 불리는 친구가 있었어요. 참고로 여중이에요. 제가 수행평가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어서 늦은 시간에 대도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근데 폰이 매정하게도 꺼 있는 거예요. 전 친구가 없어요. 물어볼 사람은 대도뿐이었죠. 야, 한 반에 적어도 3명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도뿐이 없어요. 사랑해 알라뷰 워 아이니 아이스테로 대갈 장군. 어쩔 수 없이 과감하게 그녀에 전화했어요. 뚜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따까닥. 여보세요. 너무나도 고생한 어머니의 목소리 전 순간 당황했죠. 죄송한데 대갈 장군 좀 바꿔주세요. 그러자 어머님은 고상한 목소리로 제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친구니? 근데 어른이 전화를 받을 땐 먼저 우리 친구의 신분을 먼저 밝히고 그 다음 인사를 한 뒤 용건을 말하는 거란다.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정진이 좀 바꿔주시겠어요? 근데 죄송한 걸 알겠으면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보겠니? 우와. 전 고상한 아주머니는 복습이 무척 철저하신 교육적인 어머니셨어요. 저는 웃음을 참으며 전화를 끊고 다시 전화를 드렸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정진이와 같은 학교 같은 반에 재학 중인 최루시아라고 해요. 늦은 시간에 죄송하지만 정진이 좀 바꿔주시겠어요? 전 어머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최대한 공손하게 완벽한 실습을 끝냈습니다. 어머님은 엄청 만족하신 듯 웃으며 그래 아주 잘했다. 그래 정진이 지금 잔다. 뚜뚜 이렇게 많이 써놨어. 뚜뚜 이거 뭐 무전 보내는 것 같아요. 뚜뚜. 저는 전화 예절 교육의 복습 실습을 한 뒤 수행 평가를 하지 못해 0점을 받았답니다. 냈어요. 재밌는 엄마네요. 제 친구 범진이가 또 생각이 나네요. 이 사연을 들으니까. 비슷한 어머니입니다. 저랑 굉장히 친했던 친구인데 저를 만날 걸 굉장히 꺼려하셨어요. 그 아이는 우수한 아이였었거든요. 전화를 걸면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차는데요. 범진이 없다. 이게 4탄까지 있어요. 여보세요? 차는데요. 범진이 어디니? 여보세요? 범진이 있나요? 그건 네가 더 잘 알지. 한날은 전화를 공손히 받아주셨어요. 아이고 찬우 총각 웬일이야? 막 좀 재밌으신 분이세요. 범진이 있나요? 뭐 그랬더니 뭐라 그러셨더라? 그래 범진이? 굉장히 막 이렇게 잘 받아주시는 거예요. 범진이 있나요? 범진이 없다? 그리고 또 굉장히 재미난 분이십니다. 범진이는 지금 욕조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자, 윤선진 씨의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35건, 추천수 빵건. 저희 회사에는 외국인들이 자주 체류하면서 일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기숙사를 제공해 주죠. 저는 외국인들의 통역을 맡고 있어요. 대부분 러시아인들인데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해서 시도 때도 없이 불러내고 전화해서 아주 피곤해 죽겠어요. 보통 퇴근 후에 전화 받으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이건 러시아어지만 한국어를 쓰겠습니다. 김태균 씨의 동시 통역이 필요하대요. 선진 이 사람이 뭐라 통역 좀 해줘봐. 영어로요? 이건 뭔 소리야? 네? 어떻게 하는 거죠? 러시아어지만 한국어로 쓰겠대요. 러시아인이 얘기합니다. 선진 이 사람이 뭐라 해 통역 좀 해줘봐. 선진 이 사람 뭐라 해 통역 좀 해줘봐. 통역 쓰리는 넣어봐. 그러니까 러시아인이 이제 전화를 했는데 옆에 있는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이 뭐라 하는데 통역 좀 해줘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바꿔보면 아니 여기 분식집인데 이 떡볶이 매울 텐데 외국인이 먹을 수 있나요? 또는 아니 신발 아동용인데 자꾸 신어보겠다고 하는데 불빛이 나오는 게 신기한가 봐요. 안 된다고 좀 해주세요. 또는 아 진짜 이거 보안 업무 차량인데요. 자꾸 택시인 줄 알고 탈라 그래요. 그 택시 아니라고 얘기 좀 해줘요. 나 미치겠네 아주. 가야 되는데 이제 잡아가지고 내가 못 가고 있어요. 택시인 줄 알고. 그러던 어느 날 외국인 한 명이 제게 묻더군요. 선진, 내 집에 자꾸 밤에 모르는 여자가 찾아와. 날 좋아하는 건가? 한국 여자는 원래 이렇게 적극적이야? 적극적이 쓰는 봐. 기분이 좋아 보이더군요. 전 간단 명령에 답해줬어요. 아 이쁘면 나한테 전화하고 아니면 그냥 무시해. 그리고 며칠 후 그 외국인한테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그런 엄청 다급한 목소리로 선진 지난번에 그 이상한 여자가 이제는 물을 따고 들어왔어. 이상한 연장도 들고 왔어.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 어떻게 해야 돼? 난 무서워. 어떻게 했는 봐. 그런 경우는 처음이라 저도 많이 놀랬죠. 자 일단 진정하고 그 여자를 바꿔줘 봐봐. 빨리 바꿔봐. 전 얼른 받은 여자분께 화를 냈어요. 이보세요. 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서 안 나가고 그러고 계십니까? 도대체 누구세요? 그러자 수억이 건너편에서 화가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 마냥 난 웬 아줌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니 도시가스 점검 받는데 맨날 말하면 그냥 껴안기만 하고 인사만 해대고 못하게 하잖아요. 오늘까지 꼭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점검 좀 하게 해줘요. 왔다면 만나면 뽀뽀하고 인사만. 이게 왜 이래요 도시가스. 그렇습니다. 그분은 도시가스 점검만 하는 아줌마였어요. 외국인은 한국의 도시가스 점검 문화에 놀라더군요. 서프라이즈 어메이징하다며 아주머니 수고 많으십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위가 부릅니다. 비가. 위가 불렀네요. 내장이 불렀어요. 비가 내려온다 네가 좋아하던 그 비가 눈을 감아본다 나도 몰래 너를 그린다 숨이 가빠온다. 좀 주시래. 엄마 돈 좀 주세요. 또 PC방 가려고? 생을 마감하고 싶니? 아이고 우리 선자 심심하면 할아버지랑 놀자꾸나. 헐 할아버지는 뭐하고 놀아요? 이런 호루라기. 할아버지가 요즘 아주 대박 재밌는 걸 발견했어. 2시 탈출 컬투쇼인데 정말 재밌더라. 2시 탈출 컬투쇼가 너무 좋아. 자 2시 탈출 컬투쇼는 재밌어요. 정말 성대의 신들린 오키 김태균 작은 버럭 대마왕 미친 소찬우 미친 거죠. 이런 방송 어딨어 컬투쇼. 지금이니 하늘아 바다야 내 발은 화장실이 아니야 베란다에 가서 싸라. 팀장님 제 돈 20만 원 언제 갚으실 거예요? 오늘부터 외쳐드립니다 이거. 자 김진정님이 보내주셨어요. 얼마 전에 개 하늘이랑 바다를 키우는데요. 배변 훈련을 연습시키는데 이 녀석들이 자꾸 제 발에다 볼일을 봐요. 아무리 훈련시켜도 한번 인식하니까 안 고쳐지네요. 형님들이 좀 외쳐주세요. 하늘아 바다야 내 발은 화장실이 아니야 베란다에 가서 싸라 한다고 개가 고칠까요? 자 그리고 곽경민 씨 형님들 제가 팀장님에게 떼인 돈 좀 받아주세요. 오늘 왜 이렇게 떼인 돈을 받아달라 그래. 회식만 하면 만취 상태의 우리 팀장님께서는 꼭 제게 택시비를 빌려가시는데요. 분명 다음날 주신다고 했는데 기억을 못하세요. 한 20만 원 정도 돼요. 형님들이 제 대신 좀 말 좀 해주세요. 팀장님 제 돈 20만 원 언제 갚으실 거예요? 돈 돌려주세요. 그냥 그 술 취하셨을 때 돈을 빌리세요 또. 아니 돈이 없으니까 택시비 빌려갈 거 아니에요. 왜 돈을 갖고 다녀? 돈이 술 취했을 때 매번 돈이 없을 거는 아닐 거잖아요. 왜 그래? 취했을 때 또 이렇게 조금씩 20만 원, 한 이자까지 한 25만 원 정도 이렇게 빌리시면 되겠네요. 여러분의 긴급 사연을 전해드리는 긴급 사연 119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드디어 역사적인 방송 디지털 컬투쇼가 대한민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울려 퍼지고 있는 곳단 상황입니다. 자, 듣고 계시는 외계인 여러분들, 외계인 정치율 1위, 지구인 정치율 1위, 디지털 컬투쇼, 연예인 정치율 1위, 시민연 정치율 1위, 군인 정치율 1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빠 정치율 1위, 엄마 정치율 1위. 자, 한국말 알아듣으신 모든 전 세계 지구인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지구인 대지구인 방송 컬투쇼 긴급사연 119시간. 긴급사연 119입니다. 자, 서은실 씨.
새 차를 뽑자마자 딸아이랑 친정엄마가 하시는 식당에 놀러갔어요. 예? 딸아이랑 친정엄마가 하시는 식당 뭘까요? 딸아이랑 친정엄마가 하시는 식당. 본인의 딸이랑 친정엄마가 할머니랑 손녀가는 거예요 그러면? 식당 앞에 주차를 했는데 불법 주차 지역이니까 조심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밖에서 아버지가 아닌데 여자분이 소원이신데 그래서 밖에서 노는 딸아이에게 잘 지켜보라고 했어요. 여기서 놀다가 누가 우리 집 차 사진 찍거나 차 지붕 위에 카메라 달린 차 있으면 꼭 엄마 불러 알았지? 안심하고 엄마랑 수다 떠는데 딸아이가 신나서 가게 안으로 들어오며 외쳐요. 엄마, 좀 아까 어떤 오빠들이 우리 집 차가 새 차라 그런지 찰칵찰칵 사진 찍고 왔어. 그래서 나도 같이 찍어달라고 했다. 차에 불법 주차 스티커가 붙어있네요. 딸이랑 함께 친정엄마가 하는 가게 갔다는 얘기를. 자, 김미진 씨입니다. 취업준비생인데 오늘 중요한 면접이 있어요. 정성 들여 화장하느라고 늦어서 허둥지둥 나가는데 제 하나뿐인 정장 구두가 없네요. 찾다 보니 우리 집 땡치리가 한 짝을 들고 물어뜯고 있어요. 나머지 한 짝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아요. 어쩌죠? 가는 길에 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일단 운동화를 신고 가고 있어요. 유유유유 땡치리는 갔다 와서 죽었어 라는 땡치리 될 것 같네요. 자, 이은정 씨. 조기 진통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산모입니다.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컬투쇼를 몰래 듣고 있는데 너무 웃기더군요. 새어나오는 웃음을 간신히 참으며 배를 꽉 잡고 대굴대굴 부르며 웃는데 옆 산모 보호자 할머니가 절 보고 놀라 달려가네요. 간호사 여기 진통하나 봐요. 얼른. 간호사랑 의사 선생님이 막 뛰어들어와요. 김정희 씨입니다. 버스를 기다리는데요. 장지갑이 떨어져 있더군요.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이럴 때 있죠. 근데 지갑이 꽤 두툼했어요. 슬쩍 지갑을 열어봤더니 5만 원권이 어림잡아 40장 보였어요. 우와, 200만 가슴이 원이네. 떨리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때 덩치 큰 여성분이 허겁지겁 달려오더니 지갑 어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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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더군요. 그분이 주인인 것 같고 몸집이 무서워서 돌려드렸어요. 돌려주면서 괜히 아쉬워하고 있는데 그분이 제게 5만 원 한 장을 꺼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돈이 아니라 5만 원권이랑 똑같이 생긴 명함이네요. 돌아서는 그 여자분의 옷 등판에 이렇게 글이 적혀 있었어요. 땡땡 나이트 앞에서 절 찾아주세요. 부킹 심사입니다. 웨이터 명함이었나봐요. 자, 긴급사연 119에 선정된 분들 컬토! 오라큰! 안녕하세요. 정은미가 쇼다는 현장에서 함께 펼치는 현장으로 코너 콜트로 꺼내고 잠입니다. 반갑습니다. 땡큐 보이 코퍼레이션 커머제기를 랄랄랄랄라. 네, 여러분의 정민의 유산균, 대장균, 병균 아니에요. 김태균이에요. 자, 오늘 오신 분들입니다. 황인정 씨, 2년 전 쌍둥이 조카가 동반이 입대했어요. 오늘 제대했는데 컬트쇼 가서 축하해주고 싶어 해주셨네요. 저분이 이렇게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던 분이었습니다. 아, 쌍둥이에요. 예, 쌍둥이. 동반제대. 예. 그렇군요. 야, 근데 왜 심심하진 않았겠어요? 서로 의지가 되고, 그죠? 심심하긴 했어요. 형이에요, 동생이에요? 제가 형이. 형이라 이렇게 그 뭐 삼성을 형인 걸 지른 거예요? 형이 걸 오래 생각해요, 그러고. 그냥 형이에요. 그냥 형이에요? 예. 그냥 원래 그래요? 아니야. 몇 초? 60초예요. 예? 60초예요. 90초? 60초요. 60초. 1분이라 그러면 예. 되잖아요. 아니 그럼 동생 좀 바꿔줘 보세요. 열받지 않아요? 1분 차이로 형이 됐는데. 근데 그냥 형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예요. 형제인 걸 알겠네요. 그래요. 좀 의지가 됐어요. 군생활할 때. 예, 의지가 많이 되고. 근데 또 안 좋은 점도 많이 있네요. 뭐가 안 좋아요? 형이 욕 먹으면은 똑같이 생겨갖고. 예, 형이 욕 먹으면 보고 있으면 또 그렇죠. 마음이 아프고. 예. 마음이 동생이 욕 먹으면 형이 마음 아프고. 예. 둘 다 욕 먹으면 쌤쌤이네요. 그래 같은 그런 소대에 있었어요? 예, 옆에서 잤어요. 옆에서. 진짜? 예. 야. 그럼 막 헷갈리고 이런 에피소드 있었겠는데? 예, 보호관님께 제가 맞았는데 이제 다음에 저 형을 때릴 차례인데 또 때려. 저또 저 맞았어요. 지나가다가 똑같이
이렇게 갖고 이 자식들. 너다 너 이 자식 때리면 또 오면은 너 일로 와봐. 또 맞고 계속 맞고. 억울했겠다. 예. 네, 그래요. 어쨌든 제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운데 분은 누구세요? 사촌형? 예. 네, 손오공을 닮았어요. 아, 집에는 안 가고 바로 일로 온 거예요? 예, 바로. 예. 친구, 어쨌든 기다리시겠다 부모님들이. 부모님들한테 한 말씀 하죠. 신고하시죠. 예. 친구. 니들 왜 그래요? 네. 형들 데리고 장난하는 거예요? 예. 친구는 모르고 엄마 아빠가 되게 굉장히 사랑하고 되게 불안한 시기일 때 군대 갔다 왔다고 계속 마음 걱정하셨다고 그러시는데 굉장히 사랑하고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힌트 하나. 그럼 정답의 힌트. 힌트는 여자? 여자. 여자. 그죠. 여자들이 잘 하는 거죠, 그죠?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자, 이재희 씨. 7살인 우리 딸 컬투쇼를 너무 좋아해서 로고송도 다 외워서 부를 정도예요. 이재희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옆에 딸이 로고송도 불러요? 네. 와, 엄마가 계속 틀어놨나 봐요. 예. 아니, 너무 좋아해요. 진짜요? 유치원에서 오는 시간이 2시 한 58분 되는데. 그렇죠. 버스에서 이렇게 내리면 이 로고송을 들어야 된다고 하도 그래서 제가 차를 가지고 유치원 버스 내리는 데서 시동을 켠 채로 기다리고 있다가 진짜? 내리면 바로 차에 와. 뭐 선생님 친구 인사도 안 하고 막 차로 와서 부르고 둘이 같이 왔어 모여주세요 하고 집으로 와서 듣고 그래요. 그래, 제이야. 제인 저고요. 미안합니다. 예, 미안합니다. 이름이 뭐? 예. 이거 뭐 실수했네. 이름이 뭐예요? 혜인이에요. 고혜인. 수줍음을 많이 타서. 혜인아, 노래 잘해요 그거? 어서 모여주세요. 하루에 딱 2시간. 아우 쑥스러워. 쑥스러워서. 쑥스러워. 예. 남편 핸드폰에 그게 벨소리예요. 진짜요? 예. 아이고, 어떻게 안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글쎄. 시켜보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재희 씨. 네. 네. 두 분이 저희한테도 굉장히 인연이 깊어요. 어떤 인연이요? 남편이랑 저랑 처음 데이트했을 때 두 분 공연을 보러 갔거든요. 남편이 저한테 재밌는 거 보러 갈 거냐고 해서 진짜로. 그때는 그 컬트 트리플 때. 예. 오래됐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정말 와주셔서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예. 네. 송기성 씨, 전 한식조리사반 유일한 남자예요. 같은 반 어머님이 누님들과 함께 깜짝 선물을 해주셨네요. 한식 조리사반. 무슨 학원 다니세요? 예, 지금 한식조리반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학원 다니시는 거예요? 네네. 그렇군요. 거기 이제 어머니들만 있어요? 예, 저 혼자고요. 저 혼자 남자 다 어머님들이 있고요. 누님 한 분에. 진짜로. 예. 요리사 되실 건가 봐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세요. 지금 오늘 한 분이 오늘 그 실기시험을 보신 분이 계시거든요. 어디?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 라디오를 듣고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송 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꼭 붙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합격하실 겁니다. 힌트 하나 주실까요? 저는 없고요. 태균이 형님은 있을 것 같아요. 저요? 네. 예. 찬우 형은 이거에 알레르기가 있나 봐요. 망할 놈의 대책이. 자, 김태현 씨. 회사에서 라디오스타라는 개인 방송을 진행합니다. 컬투쇼 사연 틀어주면 제일 좋아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사내 방송하는 거예요? 예, 그냥 아침에 제가 컬투쇼를 되게 좋아해서 사연들 편집해서 네. 오전에 이렇게 메일로 발송하고 있어요. 메일로? 예, 메일로 사내 방송은 아까 뭐 있잖아요. 예, 라디오스타는 개인 방송. 개인 방송이라는 게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이렇게 정규 시간에 들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틈틈이 들을 수 있게 이렇게 편집을 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회사 메일로? 예.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반응이 어때요? 반응 너무 좋아요. 특히 컬투쇼 너무 좋아하세요. 원래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컬투쇼가 다운로드 1위였어요. 예. 팟캐스트 뭐 이런 데서. 예. 근데 지금 꼬문수다가 1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좀 기분 나쁘긴 한데. 가장 그래도 뭐 한때예요.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고맙죠. 정말 고맙습니다. 옆에 계신 분은 동료입니까? 제 대학 동기고요. 정말 보고 싶은 얼굴.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어렵죠? 예, 살만합니다. 그럼요. 그럼요. 세상은 그거야. 굉장히 살만하죠. 예. 우리 그 민족들이 이제 언젠가 지배할 날이 오고요. 그때가 되면 최소한 한 부족의 족장 정도는 될 수 있는 분이에요. 좀 실망했어요. 실망했죠? 예. 작아갖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온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예. 힌트 하나 주시겠습니까? 힌트는 저는 유치원 어린이들이 건너는 다리. 아이고 많이 생각했네요. 많이 생각했어요. 생각했어요. 사랑의 다리. 사랑의 다리. 그래요. 자, 이지우 씨. 7년 연애 끝 결혼. 근데 프로포즈를 못 받았어요. TV에서 고백 장면만 나와도 화가 나요. 하셔야겠네. 남편분께서.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신혼여행 갔다 음악 깔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옷을 프로포즈 하세요. 바로 이렇게. 하세요. 예. 발리에서 오늘 오셨다고 초콜릿을 사오셨더라고요. 예. 네. 지금 제가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오자마자 오늘 발리에서 떨어졌는데요. 너무 항상 드라마에서 저는 그게 프로포즈가 많이 하는지 몰랐어요. 항상 매 회마다 나오더라고요. 요즘 TV를 보면은. 그래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 정말 잘 해준 거 없는 저한테 와줘서 너무 고맙고, 컬투쇼에서 이렇게 프로포즈 받는 게 평생 소원이라고 항상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신청을 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프로포즈는 하세요. 시간 없어요. 예. 그래서 신청해서 이렇게 했는데 정말 사랑하고 진짜 평생 너의 곁에서 끝까지 너의 편이 돼줄게. 정말 고마워. 그래요. 행복하십시오. 네. 한아름 씨. 항상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고마운 선배님들 팀 막내로서 예쁨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10분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오늘 반찬 내고 오셨다고 꼭 얘기를 하셔야 된다니까. 아니요. 예,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전에 있었던 회사에서 좀 안 좋게 좀 추억이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회사에 들어갔는데 팀원분들이 너무 다 잘해주셔서 진짜 선배들이. 그리고 팀 사람들이 컬투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깜짝 선물해주고 싶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팀이 지금 다 온 거예요? 네, 총 10명 왔어요. 진짜요? 그렇게 다 보내줘요? 네. 무슨 일 하시는데요? 저희 그 전자사전 어플리케이션. 전자사전 어플리케이션. 거든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와주셔서 고맙고요. 네, 하고 싶은 말씀 있어요? 저희 지금 어제가 할로윈데이였잖아요. 네. 그래서 할로윈데이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그거 하면서 이게 많이 고생하셨거든요, 모두. 그래갖고 오늘 되게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성장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컬투쇼 청년 구직자 응원 캠페인 컬투쇼와 셔츠타이 전문점 ST코에서 정장 한 벌씩 드리고 있는데요. 박민혜 씨입니다. 남친은 정장이 없어서 면접이 있으면 항상 빌려입어요. 근데 정장만 빌려 입으면 자꾸 넘어져서 세탁비가 더 나와요. 왜 자꾸 넘어지세요? 길게 맞췄나 바지를? 오늘도 빌려 입고 왔어요? 정장 입고 온 것 같은데? 오늘은 제 겁니다. 그래요? 네. 그렇군요. 아직 직장은 못 잡으셨고? 네, 전에 공연 쪽 일을 하다가 아하. 3년 정도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원래 그 전공 과목으로 다시 이제 취업을 원래 전공 과목은 뭔데요? 전자공학과 나왔습니다. 전자공학과. 여기 전자사전 어플리케이션. 지금 전부 여자들이네 어떻게. 꼭 좋은 직장 갖길 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장 한번 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노철민 씨. 치킨집을 운영 중이에요. 가끔 바쁠 때 알바도 해주는 14살 나이 차는 나는 여친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치킨집 어디서 운영하세요? 예, 인천 선악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악동? 선악동이요. 선악동. 예. 저희도 치킨 사업하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네, 저희 걸로 바꾸시죠. 그래요. 영업하는데 참 힘드시죠? 예, 좀 늦게까지 일하는 게 그렇죠,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예, 지금 같이 동업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네네. 지금 저는 여기 왔고 지금 친구 일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해요. 나는 너니까 너 열심히 해. 열심히 해. 이런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2시 탈출. 2시 탈출 컬투쇼다. 어서 모여주세요. 하루에 딱 2시간 최고의 쇼가 펼쳐집니다. 따분함도 우후, 졸린 눈도 우후, 한 방에 날려줘요 컬투쇼. 라 2시엔 2시 탈출 컬투쇼.
네, 2부 끝자락에 원래, 오늘 힌트도 알려드리고, 정답도 알려드리고, 오답도 알려드리고, 뭐, 이렇게 했는데,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정답은 애교였고요. 정답 맞춘 몇 분께 백화점 상품권과 치킨 상품권을 드리고요. 네, 저는 없는데 태균 형님이 있을 것 같아요. 라는 힌트에 정답이네요. 2710님, 비염. 유치원 어린이들이 건너다니는 다리. 0099님, 양화대교. 건너다니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예. 건너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서강대교, 성산대교 다 건너다닐 거예요. 와, 아마. 진짜 웃기다, 이거. 저는 없는데 태균 형님이 있을 것 같아요. 4217님, 기생충. 양화대교. 와. 나 눈물 나, 짜증나, 애들. 특별 초대석! 그녀는 너무나 아름다워. 네, 오늘 컬투쇼에서 긴급하게 한 코너를 만들어서 특별 초대석, 예외의 일이죠. 여태까지 있었나요? 한두 번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한두 번 거의 있었어요. 없었던 일인데, 김하늘 씨가 굉장히 바쁘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슈퍼스타이기 때문에 또 만들었습니다. 김하늘 씨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김스카이, 우리 김하늘 씨. 지난번에 한 번, 두 번째시죠. 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죠? 네. 예. 그 7급 공무원 때. 잘 됐죠. 잘 됐, 예. 그때 나오죠. 그때 잘 됐죠. 네. 저희 방송 우리 때문이에요. 때문이에요. 너는 펫 이번에 나오잖아요. 네. 나 여기 나왔으니까 잘 될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저희 잘하거든요. 사실 이게 어떤 저희가- 영화인가요?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너는 장근석 네, 씨와 어떤 함께. 영화인지. 매력 만점. 매력 만점이? 매력 만점. 매력 만점? 너 매력 만점이라고 그래. 그 펫을 장근석 씨가 맡았고요. 네. 저는 절대 권력 주인님 역할을 맡아서 같이 좀 동거 아닌 동거를 하게 되면서 동거를 하게 이렇게 되면. 로맨스를 처음에 만들어가는. 펫은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누구 기르고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약간 하다 장근석 씨를 소유하게 됐습니까? 그냥 갑자기 우연히 그냥 나도 모르게 그렇게 들어왔어요, 됐어요. 예, 지금요? 예. 그래갖고 막 부려먹어요? 부려먹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때려요? 키워주기도 하고 키워주기도 하고? 네. 턱도 이렇게 만져주고 이렇게. 잘 못 알아듣겠네요. 무슨 영화인지. 와. 네. 보는 라디오 하니까 좀 섹시하게 저 지금 인사 한번 깜빡거리는 해달라고. 카메라. 어떤 거요? 저희 깜빡거리는 거. 안녕. 예. 위에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냥 안녕하면 좀.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또 그 허리까지 다치셨는데 고맙게 나와주셨어요. 오늘 네. 그 집에서 휴지 버리다 허리를 삐끗하셨대요. 난 허리를 다치다길래 왜요? 그랬더니 휴지 버리다요. 휴지를 굉장히 과하게 그야 이렇게 아니, 버렸나 봐요. 요즘에 저 근육 이완제들이 잘 나왔어요. 먹으면 금방 나요. 제가 갖고 있는 데 하나 드릴까요? 네. 예. 그냥 가방에서 좀 갖고 와봐. 근육 이완제. 진짜로? 네, 저 아침에도 집 앞 이렇게 마사지 받고 왔어요. 여기 나오려고. 놀라셨어요. 아우 그런데도 이렇게 와주셨으니 정말 포스터를 좋죠, 뭐. 격렬하게 찍었어요. 그죠? 장근석 씨 오른손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왼다리를 휘감고 있어요. 오른다리를요. 좀 민망했어요, 사실 이거 찍을 때. 그렇죠. 약간 예, 민망했을 예. 것 같아요. 이거 볼에 이렇게 그 하신 거예요 원래? 아니면 그 위에 후반 나중에 작업이에요? 후반 작업. 네. 후반 작업이구나. 근데 요즘 컬투쇼가 지금 말씀하시는데 뭐 전도연 씨, 송혜교 씨, 티아라, 김하늘, 슈퍼모델 한 달 사이 여자분들이 너무 많이 찾아왔다 같습니다. 그래요? 정말로요. 너무너무 고맙죠 저희한테. 제가 다녀간 이유 아닐까요? 아니요 그 지금 그 이유로. 그쵸. 예, 그 이유예요 다요. 그러니까.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이유로 다 다녀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방청객으로 공무원들도 많이 오시고 공무원 시험 보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 9급이에요. 7급 일은 없었어요. 8급, 9급. 네, 그렇게 됐습니다. 찍으면서 어떻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뭐 없었습니까? 어때 우리 장근석 씨는? 아니 정말 좀 현실적이지 않은 느낌이 좀 있는 영화여서 패시니까. 어떨지 몰랐는데 막상 정말 그 남자친구가 아닌 남자이긴 한데 남자친구가 아닌데 같이 살면서 정이 들어서? 그러니까 뭔가 내가 힘들고 이럴 때 정말 강아지처럼 항상 내가 부르면 나한테 달려와주고 내가 힘들 때 내 옆에 와주고 항상 그러니까 왠지 남자친구보다 낫지 않을까라는 착각을 하게 되고. 착각을 하면서 진짜 이 친구가 좀 부럽더라고요. 왜요? 저는 진짜 이 친구가 아니잖아요. 지은이 그 여자 주인공. 주인공이 부럽다고. 실제로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더군다나 또 상대가 장근석 씨니까. 장근석 씨도 일본에서 난리나. 이거 일본에 영화 나갑니까? 네. 하려고 하겠죠. 그럼 이제 김하늘 씨도 난리가 나는 거죠. 장근석 씨 지금 일본에서 난리 났어요.
가보니까 며칠 11월 10일 개봉해요? 네. 그리고 며칠 안 남았네요. 9일 남았네요. 보실 거죠, 여러분? 말로만이래요. 본다 그러면 거의 100% 오지 않습니다. 7급 공무원이 관객 수 한 400만 이상 넘었죠. 그죠? 예. 넘었죠. 그렇죠. 이번 거는 기본적으로 500만 일주일에. 그냥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 무슨 막고머리입니까? 뭐 게시판에 글들이 올라오네요. 유승아 씨, 웃음소리 정말 이쁘네요. 완전 상큼이. 칙칙한 컬트 아저씨들 목소리만 듣다가 귀가 녹겠어요. 칙칙하면 듣지 마세요. 뭐 들으면서 그딴 얘기를 써요. 이 영화의 가장 매력 있는 점은 어떤 점이 있습니까? 사랑이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면 사랑이 하고 싶다. 네. 오. 조금 색다른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사랑 얘기라서 소재는 조금 신선하지만 현실감이 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영화를 보게 되면 그런 느낌들이 다 오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하고 싶다. 정광영 씨. 유부남들은 보면 안 되겠네요. 게시판에 정광영 씨, 장근석 씨는 지금 제 앞에 있어요. 드라마 촬영을 열심히 하고 있네요. 이분 스텝인가 보네요, 정광영 씨. 무슨 스텝인지 다시 올려주세요. 길거리에서 아니면 뭐 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죠? 정광영 씨 무엇 맡고 계신지, PD신지, 조명인지, 오디오인지, 엑스트라인지 정확히 좀 알려주세요. 장근석 씨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영화 나오는 캐릭터랑 되게 비슷하시고요. 그래요? 네. 펫 캐릭터예요? 네, 원래? 좀 실제로? 좀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시는 것 같아요. 밝더라고요. 저번에 나와서 TV 나온 거 보니까 굉장히 밝고 일본에서 뭐 왔다 갈 때도 일부러 차문을 내린대요. 그리고 자기가 알아보나 알아보나 안 알아보나 꽉 큰 소리로 뭐 인사하고 막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보통 연예인들이 안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독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 촬영할 때도 이렇게 제가 먼저 미리 와서 촬영을 하고 있으면 그분이 오는 걸 알아요. 너무 시끄럽게 하고 오세요. 뭐라고? 어떤 식으로? 나 가는 중이다! 내가 왔다! 뭐 이러는 거 진짜? 있잖아요. 팻 왔다고 소리를 막 지르면서 오고. 되게 밝구나. 네. 그럼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금방 알아요. 좋게 얘기하면 밝은 거고 뭐 이렇게 좀 꽂히게 얘기하면 좀 온전한. 근데 처음에는 사실 조금 당황했었어요. 너무 오바스러워서. 네, 그랬는데 이게 좀 익숙해지면서 보니까 현장 분위기가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네. 그리고 저랑도 빨리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안 하면 또 왜 안 하지? 네, 근데 안 한 날은 단 한 번도 진짜? 지치지 않는구나, 이 친구가. 절대 지치지 않아요. 네. 우리도 내일부터 그렇게 할게요, 이 PD. 컬트가 왔다! 그래. 첫 번째 신청곡 하나 들어볼 텐데 빅뱅의 노래를 신청하셨어요? 네. 러브송 팬이신가 봐요. 이 노래 좋더라고요. 빅뱅 누구 좋아하십니까? 다 매력 있으신 것 같아요. 예. 널 만질 수가 없는 것 I know yeah 떨어지는 날 잡아줘. 빅뱅의 노래 러브송이 올라가는 동안에 이제 나가는 동안에 보는 라디오로 계속 보시는 분들이 너무 이쁘시다고 지금 계속 올리세요. 김주현 씨, 김스카이 언니 오늘 갑옷 입고 오셨네요. 언니가 입으니까 예뻐요. 그리고 우리가 중세시대의 갑옷 같아요. 삼총사에 한 명이 입고 있는 것 같은 프로토스가 입고 있는 것 같은 느낌. 토스 이 정도? 어리 아파. 이런 얘기 예상 못하셨죠? 전혀 예상 못했죠? 저런 얘기 진짜 좋아해요. 저 투구랑 창이랑 말 좀 준비해요. 김하늘 씨 오늘 뛰어갑니다. 예. 진짜 그렇게 보일 수 있겠다. 예, 색깔이 좀 그런 색깔이고 네. 반짝반짝거리는 게 정말 갑옷 같아요. 평소에는 추리닝 편한 옷만 입고 다니세요? 트레이닝복? 평소에? 그런기도 하고 안 그러기도 한데. 평소에 즐겨 입는 옷입니까? 갑옷? 사실 저 옷을 평소에 즐겨 입진 않으시겠죠. 무거울 테니까요. 지금 느낌이 웃으시는 모습이 상당히 순수해 보이시고. 진짜? 예, 정말 털털해 보이세요. 안 순수해 보인다고 생각하셨었어요? 여태까지 웃는 모습이요? 순수한 것보다 그냥 진짜로 웃는다고 생각. 그냥 편하게. 근데 원래는 어떠세요? 원래 원래요? 성격이 어떠세요? 원래 지금 도도하고 그래 보일 것 같아요. 지금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겹살에 소주 좋아하신다고. 네. 그래요. 네. 삼겹살 잘 안 드실 것 같은데 살찌고 막 이러니까. 제가 살이 먹어도 안 뭘 찌는 먹어도 체질이야? 막 이런. 아니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뭘 먹어도 살로 안 가더라고요. 다 나오는 편이에요. 아니 왜 그래요? 기분 샘 나는 거예요? 그런 거 샘내하지 마세요. 아니야 먹으면 찌죠. 왜 안 쪄요? 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먹어도 살 안 찌는 분들. 죄송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삼겹살이에요? 뭐 제일 좋아? 아 저는 고기 되게 좋아하고요. 고기 좋아하시. 고기를 좋아하는구나. 네. 닭고기, 소고기. 닭고기 좋아하고 돼지고기. 소고기 좋아하고 돼지고기 좋아하고 다 좋아. 그냥 고기를 좋아하네요. 예, 곱창도 좋아하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싫어하는 고기를 하나 얘기해 주시죠. 고기 중에 싫어하는 고기. 좀 안 먹는 고기죠 안 사람들이. 먹는 예. 안 먹는 고기 싫어하죠. 그게 뭐야? 안 먹는 고기. 안 먹는 나무늘보 고기 이런 거요? 개미알기 고기 이런 거? 그런 고기는 아무도 안 먹어요. 그런 거 안 먹지. 뭐 말고기 이런 거 있잖아. 아 말고기. 양고기. 목도리도 밥에. 당나귀 고기 먹어보셨어요? 안 혹시? 먹어봤어요. 저 한 번 먹어봤거든요.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 중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대요. 하늘엔 용고기, 땅에는 당나귀 고기. 그럴 정도로 유명하다는데 한번 기회 되시면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어디서 팔아요? 저기 어디 양평 어디서 하는 데가 딱 한 군데 있어요. 당나귀 고기요? 정말 맛있어요. 그렇더라고요. 별로 안 땡기. 별로 안 땡기죠. 아 근데 드셔보세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생얼 대 메이크업한 얼굴. 뭐가 더 마음에 드십니까? 아 솔직히 어릴 때는 생얼이 좋았는데 요즘에는 메이크업한 얼굴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네. 나이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네. 전혀 김고은 씨는 저 유부녀인데요. 이 영화 보고 새로운 사랑이 하고 싶어지면 어쩌죠라고 질문했어요. 네. 거기 보면요 새로운 영화를 보는 유부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굉장히 뭐 로맨스가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사랑의 감정이 싹 튼답니다. 남편을 변신시키세요. 너는 펫. 야 정말 뭐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포스터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예, 그래요. 김하늘 씨, 정말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올해 벌써 데뷔가 15년째고요. 야, 네. 15년이에요 벌써. 야, 스캔들이 거의 없으세요? 왜 그래요? 몰래 해서 그런가? 뭐 이래. 몰래요. 몰래 해서 그런가? 아니, 진짜.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거. 사실 그 연애는 언제 지금 혹시 연애 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언제 마지막 하신 게 몇 년 정도? 아 보름이요? 여기 한숨 쉬어. 아니 왜 갑옷 입은 기사가 한숨 쉬고 그래? 아, 정말로 좀 진짜로 좋아했던 사람이랑 연애한 거 좀 몇 년 된 것 같아요. 아, 정말. 야, 이제 또 패신한 영화를 찍어봤으니 팩 같은 남자친구를 하나 실제로 사귀게 된다면. 글쎄 매력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예. 그래도 연하나? 아니 그 안에 캐릭터가 아 장근석 씨의 캐릭터가 네 매력 있긴 한데 그래도 현실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어렵지 않을까? 스캔들. 이거 우리가 이 영화를 못 봐가지고 되게 궁금하네요. 개봉이 아직 9일 남았는데. 연상 연하로 몇 살 차이까지 괜찮으세요? 전 한 살 연하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연하는 연하는 싫다. 같아요.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연하는 그렇다. 동갑부터 시작이에요? 적어도 동갑. 그 네. 위로는 위도 별로.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럼 동갑. 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 어릴 때는 조금 상관없었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아 그러네요.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시니까. 네, 그냥 제 조금만 또래가 좋을 것 같아요. 띠동갑 넘어가 그러면 시운 넘어가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박아름 씨가 태균 오빠랑 찬우 오빠가 펫이라면 어떤 펫이 나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약간 애견 같이 생긴 제가 좀 그래도 어떤 펫이 더 이게 펫이야 짐승이지 우리가? 어떤 짐승이 더 그래도 하나 낫습니까? 고르신다. 박아람 씨의 네. 어떤 뭐 질문이 정말 죄송한데요. 네. 묶어놓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쇠사슬로. 아니 짐승은 어떻게 기르겠어? 최소한 저희 기르려면 갑옷 정도는 입고 있어야 기를 수 있죠. 예. 그래요. 아 재밌다. 이분 웃긴 분이네. 묶어놓을 것 같아요. 본인은 어떤 분이 더 나으신지 패스로 기른다면 올려줘 보십시오. 네. 야 우리를 누가 박아람 씨 때문에 우린 묶였네요 지금. 참. 묶여버렸어요. 아이고. 여태까지 했던 작품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죠? 예, 드라마도 있으시고 네, 네, 영화도 있으시고. 근데 호흡을 맞춰본 남자 배우들 중에서 네. 어떤 배우가 가장 사랑스러운 캐릭터였을까? 사랑스러운 예. 캐릭터요? 본인이 어떤 실제로 본인 성격에 의해서 제 이상에 가깝다거나 혹시 뭐 그런 근데 배우가 저는 있었나요? 극 촬영하면 늘 그 사람이 가장 멋있게 보여요. 현재 할 때는 예, 예. 끝나고 나면 싹 없어지고요. 싹 지우세요? 조금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살이 안 찌는 처음에 시작하면 굉장히 거기에 몰입해서 사랑을 하시다가 끝나면 싹 지워버린다는 얘기를 뒤로 한 채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요조의 노래 좋아해. 네, 요조. 김하늘 씨가 신청했습니다. 들어볼게요. 지낼까 정신없이 살다가도 거짓말처럼만 보고 싶고 그래 너의 곁에서 하루가 참 짧았었는데
내가 세상 살면서 이렇게 재밌는 라디오는 처음 들어봤네. 컬트 형님들 완전 대박이야. SBS 채널 고정해요. 파워 FM 힘을 실어줘요. 두 형님의 몸 말리는 입담 들어봐도 탈출 컬투쇼. 개그란 게 원래 머리 크기에 비례하지. 그럼 대체 누가 우리 컬투를 상대하지? Nobody. 당연히 둘이 챔피언. 2시만 되면 내 두 귀를 뺏겨. 완전 인정. 자, 완전 인정한 국민 여배우 갑옷을 입고 오신 김하늘 씨와 함께 4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전화 연결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신 김하늘 씨 팬들 중에 한 분이시라는데, 네, 어디 사는 누구신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자. 이거 이봐요. 목소리 바뀌어서 나가는 건가요? 아니요, 그대로 나오는데요. 누구야? 뭐야?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예요? 저 김하늘 씨의 팬인데. 웬일이야? 네, 반갑습니다. 팬인데 강석 같은데요? 장근석 씨세요? 어떻게 아세요? 와! 안녕하세요. 장근석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광입니다. 오늘은 전화 통화는 시끄럽게 안 하나 봐요, 원래? 아니요, 제가 지금 병원에 있다가 왜요? 학교에 수업 들으러 와가지고 잠깐 중간에 나와서 통화를. 그러시구나. 우리가 근데 장석 씨를 전화 섭외를 한 게 아니고요. 네. 직접 문자를 주셨대요. 방송을 듣고 계다 직접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진짜예요? 진짜로? 네. 정말 오바덩어리군요. 누나 멘션. 안녕하세요, 장석 씨. 안녕하세요. 하늘 씨가 방송하는데 자기가 참가 못해서 미안했었나 봐요. 진짜? 네. 아니 착하다. 저도 같이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김하늘 씨는 근데 혼자 나오고 싶었대요. 아니 저희 며칠 전에도 일본 갔다 왔는데 장근석 씨 난리더라고요. 사진이 막 일본에서. 여기저기 그냥. 예? 네. 저희 말이 껌입니까? 언제 장근석 씨?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언제 한번 저희 라디오 출연 한번 해주시죠. 물론이죠. 저 오늘도 사실 너무 같이 가고 싶었는데. 네. 김하늘 씨 혼자 나오고 싶었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배려가 없어요, 하늘은. 그게 문제예요. 진짜 아픈 것 같아요. 원래 저런 목소리 들어본 적이 그러게요. 없거든요. 학교라 조용히 얘기하신다는데. 네, 저기 오늘 링거 맞고 오전 수업을 못 나가지고 교수님 아이고. 혼날까봐 중간에 지금 튀어나왔어요. 학교로. 링거를 맞으시면서까지 전화 투혼을 해주시다니요. 아유, 정말 링거. 아니 왜냐면 오늘 제가 전화 통화 안 했으면 저희 영화 내일 시사회거든요. 예. 근데 자기 혼자 또 홍보 돈다고 저한테 엄청 투덜댈 것 같아요. 사람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늘 씨 투덜이 스타일이래요, 원래? 배려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저 따라 정말 여보세요? 그래. 그럼 김하늘 씨 진짜 어떤 분이세요? 일단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배려하는 거리가 있으신 분이고. 네네. 그리고 현장에서는 이제 철저하게 여배우가 하고 싶은 대로 촬영이 다 진행되는. 정말 장근석 씨는 말 그대로 펫이었군요. 대한민국 로맨틱 코미디계의 여왕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배려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배려는 없으신 것 같아요. 오늘도 갑옷을 입고 오셨어요. 네. 중세시대 기사 옷을 입고 오셨어요. 이번에 일본에 제가 초대를 했었거든요. 예. 제 콘서트에. 네. 같이 쇼핑도 다니고 그랬었는데. 그때 산 가보세요? 특이한 옷들 많이 사시더라고요. 그래요. 신기한 옷을 많이 샀대요. 특이한 옷을. 갑옷, 이 옷에 뭐 세트로 방패랑 뭐 창고가 뭐 이런 게 있나요? 그리고, 하여튼 너무 저도 컬트 잘 듣고 나가고 싶어서 이렇게 전화라도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별 말씀이요. 나중에 실제로 한번 나와주세요. 네, 꼭 나가고 싶습니다. 아니, 쉽습니다 하지 말고 나오시겠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언제요? 지금 날짜를 잡읍시다. 한번 나와주시죠. 저 학교 수업 없는 날 나갈게요. 예, 나간다고 약속했습니다. 예. 네. 꼭 좀 나와주세요. 알겠습니다. 불러주세요. 네, 갑옷 입고 오세요. 불러달라고요? 장근석!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누나 내일 봐요. 감사합니다. 아유, 장근석 씨가 참 매너 있으시네요. 유쾌하네요. 되게 유쾌한 친구네. 내일이 시사회예요. 네. 그렇군요. 정말 많은 편지와 문자들이 왔습니다. 봐요. 이렇게 많이 이거 오기는 봐요. 처음. 어제 저희가 예고를 했는데 이렇게 많이 왔어요. 1393님 10년 전인가 고덕역 H 도시락집 앞에서 봤어요. 도시락 싸서 소풍 갈래요 시였네. 고덕역에서 도시락 그쪽에 살아요. 진짜로요? 요거 하나 읽어주실래? 요거 하나 읽어주세요. 고덕동 아파트 사셨을 때 저희 할머니가 하늘 언니 윗집 살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할머니네 김치 갖다 드리러 갔다가 하늘 언니 보려고 김치통 길바닥에 팽개치고 뛰어가서 언니 보냈다는데. 언니 이사 가셔서 엄청 아쉬워해요. 윗동네 빌라로 이사 가셨다 들었는데 저희 동네 계속 살고 계신가요? 집값 좀 오르게요. 고덕동에 살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이 계속 보내주고 있어요. 8719님 어딜 먹으러 많이 돌아다니셨네요. 김하늘 씨 강서구에 있는 조기구이집에 오셨어요. 진짜 예뻤어요. 그때 입은 패딩 어디 거예요? 정말 저희는 되게 구체적으로 질문들이 많이 오시고요. 6425님 예전 부산 팬미팅 때 경호 팀이었습니다. 경호. 예, 김하늘 씨가 행사를 마치고 내려오셨는데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매니저가 차를 가지러 갔는데 꽤 오래 걸려서 짜증 내실 줄 알았는데 기분 좋게 웃으면서 가시는 걸 보고 괜히 인기 여배우가 아니구나 생각했어요. 비 오는 걸 좋아하셨나 봐요. 아니면 비를 맞으면 괜히 웃게 되는 거 아니에요? 비 오는 거 좋아하는데 예. 기억나요. 경호원분이랑 진짜? 같이 이렇게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한산에 이렇게 같이. 예, 그분이 이렇게 씌워주셔가지고. 굉장히 조금은 긴 사연이 왔는데요. 사연을 먼저 읽어드리고 이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글 쓴 자체가 굉장히 좀 야릇하고 느낌이 좀 이상합니다. 무서워? 일요일 30일 따끈따끈한 이야기. 난 의정부 금호동에서 떡볶이 장사라는 38살 노총각이다. 난 남자가 싫다. 그래서 남자 손님들이랑 절대 말을 안 한다. 그런데 9시쯤 여자 2명이 왔다. 모자를 눌렀을 여자를 가까이서 봤더니 김하늘이다. 나도 깜놀. 같이 일하는 친구는 놀라서 순대를 썰다 손을 비었다. 정말 예뻤다. 이상한 모자를 푹 눌렀었는데 이뻤다. 사인을 한 장 부탁했는데 3장이나 해주고 갔다. 고마워서 고마김밥이랑 오징어 튀김을 서비스로 줬다. 포장하는 걸 다 지켜보다가 그것까지 다 계산을 하고 갔다.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착하다. 한마디로 천사다. 사인 3장 중 1장은 가게에 걸어놨고 2장은 코팅해서 잘 놔뒀으니 김하늘 씨 사인을 원하시는 분은 가게 방문해서 난 김하늘을 사랑한다고 3번 외치면 사인을 준다. 용기 있는 자만이 사인을 넣는다. 수고하세요. 해놓고 써주셨습니다. 이 글쓴이의 이름은 변태환. 글 자체가 굉장히 기억나세요? 기억나는 게 아니라요. 의정부 오늘 화요일이죠. 금호동. 예. 일요일이요. 일요일 날 있었던 예, 일요일이라고 따끈따끈한 네, 얘기라고. 일요일. 순대 썰다가 손 대고 이러고 다 저번 보셨어요? 대박이다 진짜. 이게 컬투쇼가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들어요. 근데 저분 너무 좋게 써주셨는데 저 네. 계산 안 했어요. 아 진짜로요? 왜냐하면 그냥 사인 해주니까 그냥 가져가려고 하셔가지고 완전. 이제 이분도 마음이 착한 분이네요. 이번엔 편의점입니다. 자 9883님 고등학교 때 너무 배가 고파서 땡땡이 치고 학교 앞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는데 하늘 누나가 떡하니 옆에 와서 옆에서 컵라면을 먹었어요. 진짜 저는 너무 완전 놀라갖고 먹다가 너무 이뻐서 기절할 뻔했어요. 제가 계속 쳐다보니까 라면 불기 전에 먹어요. 아직도 그 웃음을 못 잊겠어요. 자, 곳곳에서 다 나타납니다. 신현경 씨 이번에는 가평군 하면 현리 5일장입니다. 하늘 언니 옛날 가평군 하면 현리 5일장에서 봤어요. 고수 씨랑요. 피아노 드라마를 찍으러 오셨었죠. 그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지금 22살이에요. 하늘 언니 옛날이랑 변하신 게 없네요. 여전히 이뻐요. 자 피자집 갑니다. 자, 3801님 몇 년 전 부산의 한 피자집에 앉아서 창밖을 봤는데 아는 여자가 있어서 손을 흔들면서 반가워했어요. 그 여자분도 웃으면서 손을 흔들며 지나가더라고요. 김하늘 씨였어요. 이렇게 누가 팬들이 이렇게 해주면 그냥 이렇게 하나 여기 봐요. 어디입니까? 어디 피자집 어디? 부산의 한 피자집. 네, 압구정 피자집 갑니다. 2857님 예능 프로에 운전 잘하시던데 차를 처음 사셨을 때 신나게 하시던 생각이 나요. 압구정 피자집에서 주차하다 긁힌 거 아빠한테 안 혼나셨나요? 지금? 혼났던 것 같아요. 네. 대단하시다. 다시 조개구이집으로 갑니다. 자 8291님 맞아요. 강서구 조개구이집에서 조개 껍질까지 씹어 드시기 기세로 드시는 걸 봤어요. 정말 조개구이를 좋아하시네요. 2016님 하늘씨 빌라에 우유 넣는 배달원입니다. 내일 하늘씨 집을 가요. 이순옥 씨, 하늘 씨, 저희 시어머님이 일하시는 광화문에 와플 유명한 곳에 자주 오신대요. 많이 드신다던데. 어딘지 아세요? 정말 광화문에 대단하다. 와플. 네, 맛있는 데 있어요. 정말 이 행적이 다 나와요. 곳곳에서 다 보는데 그 와중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네요. 장성호 씨, 갑옷 비방수되나요? 폭탄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어. 폭탄 질문들이. 너무 웃긴다.
자, 여기 또 조금 짧은 사연이 하나. 윤정숙 씨. 식상한 질문은 노노 하셨네요. 어떤 질문을 했길래? 언니의 태몽이 궁금해요. 식상하네요. 부모님이 어떤 태몽을 꾸셨길래 이렇게 대한민국 대표는 최고의 여배우가 되셨을까? 저는 용이 하늘을 높이 날다 갑자기 새로 변한. 그래서 지금 완전 새된 상황이에요. 동갑내기 과외하기 영화 성인식 노래에 맞춰 춤을 추셨는데 그 후에 가수 제이 혹시는 안 들어왔었나요? 7428님께서는 태몽이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뭐예요? 아빠가 꾸셨는데 그 아빠 고향이 단양이신데 거기 네. 그 야산에 용이 큰 용이 야산에? 앉아서 아빠를 이렇게 꿈이 크네요. 쳐다보고 산 계셨어요. 위에 이 용이. 네, 바위 위에 이렇게 용이. 가수 할 생각은 안 해보시죠? 굉장히 어이없으면 이상해 보네요. 어이없어. 웃음을 여자분인데 김하늘 씨답지 않게 그죠? 그러다가 그게 고조에 올라가면 이러시고 아주 독특하세요. 저기 뭐 하늘이 누나 동생 우주 네. 맞아요? 네. 광문고등학교 다녔어요? 네, 네. 아 그때 친구래요. 우주 연락처 좀 알려달래요. 휴가 때 보고 연락이 끊겼다고. 한명수래요. 아세요? 모르. 예. 연락처를 물어봤어요. 한명수 씨 전화번호 있으니까 동생한테 한번 줘보세요. 네네네. 예. 아 7388님 올해 이사하셨죠? 정말 지금 정말 왜 그래요? 정말 다들. 제가 그 집 보일러를 달았습니다. 이게요. 번번이 그 게스트들이 올 때마다 놀래는데 복사기 뭐 바꿨다, 뭐 정수기 물 갈았다, 혹시 보일러 달았다, 김하늘 씨. 다 와요 다. 혹시 저 찾고 싶은 사람 없어요? 지경란 씨, 김포시 대곤면이에요. 한번 오세요. 맛집 많아요. 아 여기는 아직 안 온 모양. 굉장히 많은 분들 너무 많습니다. 어쩜 그리 동안이십니까? 전 노안이거든요. 권혜선 씨. 피부가 엄청 좋던데 비법 좀 알려주세요. 비법은 없죠. 살도 안 찌는데. 비법은 뭐예요? 부모님 피부가 되게 좋으세요. 네. 타고나야 된다는 얘기죠. 뭐 진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받았고요. 다시 한번 뭐 지금 나오신 이유가 너는 펫 때문에 나오셨잖아요. 네. 홍보 한번 다시 해주세요. 뭐 언제부터 하고 어디서 하고. 아 진짜요? 도와달라고 얘기. 가장 기억에 남는 너는 펫의 씬. 네. 이 씬?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없고요. 네. 그냥 저희 영화 11월 10일날 개봉하니까 많이 봐주세요. 너무 재밌으니까. 네. 오늘 방송보다 더 재밌습니까? 아니요.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아니, 저희 방송 원래 재밌는 거 모르셨어요? 그때보다 지금 오늘이 훨씬 좀 더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것도 굉장히 활기차고 많이 웃어주신 분들 왔고 그리고 생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보가 많이 오잖아요. 너무 웃겨요 지금. 그것도 그건데 김하늘 씨가 그때 나오신 이후로 여러 곳을 많이 돌아다니셨대요. 의정부부터 해서 조개구이집부터 해갖고. 그래서 것 같아요. 재밌어졌어요. 그 출국 공무원 이후에 많은 행적들이 있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행 되게 좋아해서 엄청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와. 자 지금 뭐 오늘 와플부터 해서. 그 이쯤에서 정신 좀 차리시라고 노래 한 곡 틀어드리겠답니다. 장근석 씨의 노래 오 마이 달링. 네. 너는 핏하고 상관이 없는 노래예요. 제가 다른 곡 신청했는데. 네? 아닙니다. 네 아니래요. 틀어봐. 아니에요. 장근석 씨 듣고 계신가요? 네. 바뀌었네. Oh my dar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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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사랑스러운 나의 그대여 오늘 밤도 나의 꿈을 지켜줘 Kiss me kiss me kiss me 캔디보다 달콤하게. 자, 장근석 씨의 노래가 나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제보가 오고 있습니다. 3446님 몇 년 전 이태원 호텔 클럽 파티를 갔는데 제 옆에 김하늘 씨랑 엄청 닮은 분이 추는 거예요. 같이 미친 듯이 춤을 추고 나서 김하늘 씨 닮았다고 했더니 자기가 김하늘이랬어요. 뭐야 이 여자 웃긴다 하고 그냥 다른 데 갔는데 진짜 김하늘 씨였어요. 그 일대가 난리가 났었어요. 난 같이 미친 듯이 춤을 췄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이태원 이태원에 클럽? 없는 거. 이태원 안 갔었나? 안 갔대요. 이태원 아니에요. 클럽이? 네. 클럽은 가끔 가시나 봐요, 가시긴. 몇 년 전에 한 번 갔는데 청담동 쪽이었는데 청담동 이태원 네.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 김하늘 씨는 아니네요. 5777님 용인 막창집에 김하늘 누나가 왔다길래 뛰어갔는데 이하늘이었어요. 자, 조개구이를 진짜 좋아하시나봐요. 1470이 을왕리로 갑니다. 지난달 을왕리 조개구이 집에서 봤는데 갔습니다. 예. 갔습니다. 혼자 떠들고 나머지 사람들은 완전 침울해 보였어요. 왜 그랬던 거예요? 아닌데 먹느라 집중했나 봐요. 9437님 김하늘 씨 2001년도에 오사단 신교대에 동생 김우지 씨 면회 왔었어요. 안 왔다는데요?
한 적 없어요. 예. 간 적 없대요. 예. 뻥을 치고 해 짜증나네. 잘 나가다가 이런 걸 왜 또 아닌 걸 올리고 그래. 왔었다 소문이 있었나 보구나. 자, 질문을 48개를 올리신 분이 있는데 혼자서요? 혼자서 지금 쫙 질문을 올렸는데 그중에 채택된 거는 4개가 채택이 됐습니다. 스카이에게 바나나 우유란 저희 팬인 것 같아요. 예. 팬과의 요즘엔 팬과의 교감인 것 같아요. 바나나 우유. 왜요? 제가 예전에 바나나 우유를 너무 좋아해서 맨날 먹었는데 항상 선물로 이제 바나나 우유를 요즘에 주시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군요. 뭐 오늘 떠들다 보니까 뭐 이렇게 마무리를 줘야 돼요. 정말요? 가셔야 됩니다. 웃다 가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너는 펫에 대해서 좀 이렇게 홍보도 해주시고 앞으로 계획도 좀 말씀해 주시고. 너는 펫이 아마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500만 넘어간다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요. 네, 그래서 홍보도 열심히 할 거고 그 이후에 활동도 열심히 할 거고. 네. 아니 이 영화 말고 또 계획이 잡히신 건 없습니까? 아직 정확한 건 없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조거기 구이집을 언제 또 가요? 조심히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뭐 보셨겠지만 굉장히 털털하세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렇게 갑옷을 입고 다닐 정도로 독특한 취향도 갖고 계시고 무슨 농담을 해도 웃어줄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정말 보세요. 조개구이집, 편의점, 뭐 떡볶이집, 막창집 뭐 아무데나 막 돌아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소탈함이 있어서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사랑 받으시라고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하늘 씨. 네, 자, 오늘 끝곡은 김하늘 씨가 마지막 신청곡을 주셨네요. 이상은 씨의 언젠가는이라는 노래 들으면서 오늘 여러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남은 하루도 섹시하세요. 네, 김하늘 씨가 남기고 간 아메리카노 제 손 안에 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김하늘 씨.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주세요. 그러면 겁먹지 않을 거예요. 투한 씨는 더할 나위 없이 어색한 얼굴로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뒤에는 제가 마침내 깨어났기 때문에 기뻐하며 싸움을 떠나는 새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평정을 되찾기도 전에 안타는 목소리를 높여 나를 꾸짖었다. 당신은 서서 길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일입니까? 걸어도 찔린다. 그런데 왜 란과 나는 편지를 쓰기도 전에 부딪힌 걸까요? 넘어졌을 때 우리는 서로를 병원으로 데려가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한 아이는 계속 뛰어다니고 분주하게 돌아다녔고 다른 아이는 카메라를 들고 덤불 속에서 뛰쳐나갔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너무 시골이라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세 사람은 왜 우리가 부주의했기 때문이라며 달을 침묵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순간 제가 넘어지는 걸 보고 정말 기절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모두 쓸어버렸습니다. 대출은 차에 깔려 곧바로 일어나지 못했다. 아들은 하이 선생에게 알리는 것을 잊어버리고 서둘러 뛰쳐나갔습니다. 그 사람이 생각나서 겁에 질려 도망치려고 할 때 어디선가 와서 급히 저를 안고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서즈데이도 열이 나서 덤불에서 뛰어내려 카메라를 들고 서둘러 우리를 따라갔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이상하고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여기 누워 있습니다. 여전히 대본에 따르면 그냥 넘어지면 왕자가 그를 구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크러쉬부터 선생님까지 각각의 범죄는 배우 프린스에 대한 것이다. 추가 모니터링을 위해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판 씨가 가끔 방문했습니다. 여전히 진지하고 심각해 보이지만 덜 심술궂은 표정을 짓습니다. 때로는 죽을 사고, 때로는 우유를 사고, 과일을 삽니다. 그리고 내 건강 상태에 자주 관심을 가져주세요. 물었을 때 그는 내가 그것을 가질까봐 두려웠다고 말했습니다. 넘어져 머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는 또 다른 후배를 잃었고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 후 병원에서도 조사를 해보았지만 의사는 여전히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